안녕하세요. 문성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문제되는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협의 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 문제를 합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 이혼인데,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키우는 부모에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흔히 양육비를 주느냐, 받느냐로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하면서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가 나는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합의해도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활 안정, 교육,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즉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거나 특별히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추가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며 표준 양육비 기준표를 보면 6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특별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만큼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담보 제공 명령이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일정 기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심지어 신상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거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쪽 부모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하더라도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고 해도 기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발생하는 부모의 의무인 양육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